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은 다름슈타트 경기에 노이어를 복귀시켰고 8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331일간의 부상 공백 끝에 마누엘 노이어가 복귀했습니다. 노이어는 2022년 11월 10일에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골키퍼 포지션의 변화는 챔스 갈라타사라이를 꺾은 후 토마스 투엘 감독이 단행한 유일한 변화입니다.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에서 점점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토마스 투엘과 팀은 다름슈타트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하며 리그 3연승 및 5경기 연속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이 경기로 뮌헨팀은 순위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초로 9경기 만에 34골을 넣은 팀입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 경기 역사상 처음으로 후반전에 8골을 넣었습니다. 바이에른은 경기 초반부터 좋은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슈아 키미히가 4분 만에 퇴장당했습니다. 그 후 팀은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21분 마틴 피터슨 심판은 클라우스 그야술라가 라이머를 상대로 명백한 득점 기회를 막았다는 이유로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후 전반 41분 피터슨은 마테이 마글리카에게 또 다시 레드카드를 선사했습니다. 분데스리가 역사상 전반전에 3번의 퇴장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퇴장 수가 가장 많았던 경기는 1993-94 시즌 도르트문트와 디나모 드레스덴의 경기에서 5명의 선수가 퇴장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레드카드는 3장이 없었습니다. 만프레드 슈미트 심판은 옐로카드로 셋을 내보냈고 레드카드는 단 2장뿐이었습니다. 후반에 바이에른은 템포를 높이며 다름슈타트를 압박했습니다. 52분부터 바이에른은 8골을 몰아넣었고 해리케인은 바이에른에서 두 번째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터치 93회, 패스 88회 중 81회 성공, 롱패스 6회 중 4회 성공, 클리어링 2회, 드리블 패스 1회, 공중볼 경합 8회 중 7회를 성공했습니다. 김민재는 오늘 경기에서 공중전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두 센터백 중 가장 안정적입니다. 큰 실수가 없고 공중전에서 특히 뛰어납니다. 다음 주 도르트문트와의 큰 경기를 준비하세요. 구신민에서는 3명의 선수에게 10점 만점을 부여했습니다. 김민재는 안정적인 인상을 남겼고 특히 헤딩 대결에서 진정한 승부사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김민재는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시할라는 명암이 교차하는 전반전을 경험했습니다. 20세의 이 선수는 코만의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고 훌륭한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비록 사내의 골이 오프사이드로 인해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지만요. 후반전에는 훨씬 더 수월한 시간을 보냈고 첫 2골에 관여했습니다. 무시할라는 18m에서 득점하기 전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교체되기 직전에 무시할라는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사내는 처음부터 뮌헨의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공격수는 전반 6분 만에 좋은 슈팅을 날렸고 정확한 프리킥으로 데리흐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27세의 사내는 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로 인해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서도 사내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즌 최고의 바이에른 선수는 2골을 득점하고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사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했습니다. 멋진 경기였습니다. 케인은 전반전에 두 번째 레드카드를 유도했고 전반 13분과 43분에도 두 차례나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휴식 시간 이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무시할라가 골을 넣기 전에 중요한 1대0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작은 50m에서 5대0을 만드는 멋진 골이었습니다. 사내에게 쉽게 골을 내줄 수도 있었지만 케인이 미드필드 너머에서 정확한 중거리 슛으로 골을 성공시키며 이상을 확정지었습니다. 케인은 51분에도 다이빙 헤딩으로 무승부를 깨트린 공로를 인정받아 보너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8분에는 또 한 번의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크로스 후 케인은 플라잉 헤딩으로 1대0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케인은 하프라인 뒤에서 멋진 장거리 슛으로 5대0을 만들었습니다. 올해의 골 후보. 또한 케인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첫 9경기에서 12골은 분데스리가 신기록입니다. 해리 케인은 이번 시즌 유러보대 리그에서 10골 이상 득점하고 5도움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입니다.
해리 케인은 인터뷰에서 토트넘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글쎄요, 우선 집을 구해야 해요. 하지만 호텔 안에 좋은 장소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마누엘 노이어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고 흥분됩니다. 그는 많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것은 공격수에게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많은 기회를 만들어준 팀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두고 봐야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물론 저는 항상 잉글랜드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위, 토트넘이 1위, 지금까지는 상황이 꽤 좋아 보입니다. 투엘 감독은 노이어의 복귀와 경기에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키미의 부재가 안타깝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상대를 상대로 미친 전반전을 보냈습니다. 초반에 선수 수가 10명으로 줄었어요. 트랜지션에 문제가 있었고 갑자기 10대 10이 되자 더 많은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프타임 휴식 시간을 통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응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후반전에는 많은 찬스가 있었고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자격이 있었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노이어는 항상 몇 발자국 앞서 생각하며 훈련할 때나 경기장에서 팀원들을 지도하는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 적응하고 언제 무언가를 바꿔야 하는지 알고 항상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명이 뒤졌을 때뿐만 아니라 한 명이 앞섰을 때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반전에 매우 잘 뛰었고 큰 선방을 해냈습니다. 클린시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사이에 컵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키미이는 우리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이고 그런 경기에 출전해 차이를 만들고 싶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해결책을 찾아야겠지만 우선은 컵 대회에서 다르브리켄을 이겨야 합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킹슬리 코만은 발목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말 도르트문트전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팬들은 대승에 좋아하면서도 키미와 미드필더 문제에 관해 관심을 집중하네요. 한 명이 적은 다름슈타트에게 후반전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10대 10으로 맞선 전반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름슈타트가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경기를 펼쳤는데 말이죠. 그 점은 의문이 드네요. 전반전에는 그저 잠잠했지만 후반전에는 짜릿한 골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사네와 케인이 경기장에서 한 일은 와우. 정말 재미있어요. 사네는 그 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케인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는 거의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습니다. 킹과 무시알라도 마음에 들었어요. 키미이는 최근에 너무 과대평가되었습니다. 그는 갈라를 상대로 약했고 오늘은 다름슈타트를 상대로 약했습니다. 오늘 4분 받게 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당연히 레드카드 받을 만했습니다. 레오니 BVB를 상대로 다시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것은 바이에른이 8대 0으로 이겼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다음 주말 도르트문트 경기를 위해 남은 미드필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키미이가 경기에서 나간 상태에서 내가 흥미로웠던 점은 사네, 무시알라, 케인과 심지어 코만이 번갈아 가면서 미드필더의 라이머와 플레이를 구축하고 라인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전방 공격이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키미이가 다시 플레이에 참여하더라도 이 효과를 앞으로도 사용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